김기찬 신경통증 클리닉 원장 한경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관련 유튜브 채널 통증 키찬 닥터 통키안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아픈 안면통, 턱과 얼굴 통증의 숨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안면통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제가 준비된 걸 다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통쾌한 채널에는 그 얼굴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하시면 좋고, 혹시 비욘디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성실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안면통을 알려고 한다면은, 안면통을 이해하려면 통증, 내가 알고 있는 통증은 어떤 거를 내가 통증이라고 생각하지라고 먼저 통증에 대한 개념 정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경가소성 통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일반인들한테 계속 좀 이렇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의사들한테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가소성이라는 거는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영어로는 노시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 관련 정보가 플라스틱, 성형된 통증이다라고 말하는 신경가소성 통증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안면통이 있을 때 진단. 그럼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단 영역은 의사가 하는 건데, 안면통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안면통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아픈 안면통이고, 진단을 할 때 환자분들의 증상을 주의 깊게 듣고 문진을 통해서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진단이라서 오히려 아픈 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환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시면 자가 진단 하실 수 있는 팁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치료는 크게 항상 주사와 약인데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근데 안면통은 크게 3차 신경통이라는 통증이 있고 3차 신경통이 아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통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 갈래를 처음 진단 시부터 잘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이라는 통증은 신경 타단술이라는 주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3차 신경통이 아닌 다른 안면통들은 아주 복잡 다단한 원인을 가지고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기능학적 그 접근과 기능학적 치료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과 기능학적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만약 내가 안면통을 앓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이 아프다 그러면 눈, 코, 입, 귀가 아프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프면 각 과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시고, 만약에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시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3차 신경통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을 처방하시곤 하시는데요. 그래서 3차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얼굴의 감각신경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3차 신경은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가지가 있어서 안면의 감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눈신경이라 그래서 각막과 이마, 머리 위 2개 경막, 그래서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얼굴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이런 신경이고, 두 번째 가지는 상악신경, 그래서 콧망울에서 뺨, 이빨, 잇몸, 치아 이런 데로 가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까지는, 세 번째 가지는 턱과 옆머리, 측두부의 머리, 그리고 아래쪽 이빨, 잇몸, 혀 앞에 3분의 2로 가는 신경이고요. 감각신경이고, 또 저작근, 씹는 근육으로 움직이는 신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의 이제 이 분포를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면통을 이해할 때 통증이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증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증은 아픈 원인이 있으니까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이 있고요. 통증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통증들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아픈 그런 통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우리가 아픈 자극이 왔을 때, 위에 자극이 왔을 때 아픈 통증이라 해서 위에 자극성 통증이라고 하고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아픈 통증을 신경가소성, 신경이 성형됐다, 아프게 성형됐다, 신경병증성 통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서 각과에서 진료를 받고,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선생님이
아,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충치도 치료하고 축농증도 치료하고 해서 낫는 통증은 치매 수용성, 아픈 자극이 나한테 왔고 원인을 발견했고 치료를 받아서 해결되는 그런 통증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통증들은 대부분 신경병증성 통증, 신경가소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경을 전선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실제로 신경에 손상이 일어나거나 염증이나 압박이 생겨서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안면에서는 대표적으로 3차 신경통과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병 중에는 대상포진이 3차 신경의 가지에 신경에서부터 나오는 피부로 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3차 신경의 가지에 생겼을 때 신경 염증 손상을 주고요. 3차 신경통이라는 병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갔는데 귀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잇몸도 아파서 갔는데 그 과에서 문제가 없어서 3차 신경통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그 좀 희귀한 안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의 많은 환자들이 3차 신경을 혈관이 압박하는 그런 소견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신경가소성 통증이라는 거는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뇌에서 통증 신경 회로가 과민해져서 뇌에서 통증을 기억하고 확대 해석하는 그런 통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면통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전형 안면신경통, 구강자결감 증후군, 또 경추와 연관된 안면통 이런 것들이 신경가소성 통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신경가소성 통증을 이해하려면 신경가소성 통증을 이해하려면 왜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행성과 하행성 시스템으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데요. 이거는 이제 17세기 데카르트가 통증을 느끼는 그 중추는 뇌라고 처음 생각했던 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증도 이런 것일 텐데요. 어떤 아픈 자극이 내 몸에 생겼기 때문에 그걸 내가 느끼는 거야. 뇌에서 이런 신경줄을 타고 느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통증이 상행성 경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눈, 코, 입,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경을 따라서 뇌의 뇌 감각 부위에서 나 눈에 문제가 생겼어. 귀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돼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증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 유해한 나쁜 자극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거죠. 우리 몸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통증이죠. 그러나 통증 전달 체계에서 하행성 시스템이 만성 통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행성 시스템이라는 거는 통증 자극이 왔을 때 우리 뇌에서 전두엽이라든지 몇 가지 여기 보면은 전측 대상회라고 돼 있고 아미그달라, 편도체 이런 뇌들이 있습니다. 이런 뇌들은 인지행동, 감정, 정서, 스트레스와 연관된 어떤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뇌들인데요. 이런 뇌 부위에서 통증 자극이 들어갔을 때 통증 자극을 조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주로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도파민, 가바, 엔돌핀 이런 것들을 분비해서 우리가 통증 자극이 커도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고 억제를 좀 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뇌 부위가 여러 가지 과거에 트라우마나 안 좋은 감정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 부위가 불안정하다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행성으로 우리가 통증 자극이 왔을 때 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해서 가벼운 자극에 의해서도 큰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통증이 없는데도 공포심만으로도 통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이 하행성 통증 전달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성 통증이나 안면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물들이 이렇게 처방전을 받으시면 항우울제, 항정관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하행성 통증 억제 시스템을 좀 증강시키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이나 엔돌핀 같은 경우는 약으로 쓰기가 좀 어려워서 운동이나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치료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행성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이런 하행성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히 안면통은 스트레스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런 우리가 이제 급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HPA 액시스라고 그래서 시상하고
뇌하수체, 부신, 피질까지 이렇게 축이 이루어져서 뇌에서부터 그 정보를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긴장해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신, 피질,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또 한 축에서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항진시키게 되죠.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 우리가 스트레스가 근데 이제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인 그 콜티졸이라든지 CRF, 뇌에서 만들어지는 CRF라는 이런 그 물질들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그 두려움, 불안,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라고 아까 하행성 통증 전달 시스템에서 편도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그 편도체를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불안하고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통증을 억제하는 시스템 중에서 통증을 억제하지 못하게 오히려 통증을 증폭시키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되고 만성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근육이 긴장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이 굳어지고 아파지고 측두부 근육이나 이런 데가 긴장되면서 통증이 올 수 있고요. 또 이제 만성 스트레스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강도의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통증, 하행성 통증 시스템의 나쁜, 통증 억제하기 힘든 그 뇌도 과활성화되고 만성염증도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 가소성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장뇌축이라 그래서 장내세균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의 장세균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면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과 뇌는 양방향으로 그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했을 때 장에서 뭐 변비가 된다거나 설사가 난다거나 복통이 온다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요. 특별히 음식과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가 안면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안 좋은 음식들,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뭐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서 안면통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면통이라는 이빨 잇몸이 너무 아픈데 치과에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통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밥하고 김치 정도만 드시고 막 사탕 같은 거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믹스 커피를 또 많이 드세요. 우리 그 노인분들이 그냥 밥맛이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장의 유해균을 높이게 되고 이 유해균들이 대사 산물을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을 그 분비하면서 세로토닌 같은 거를 불균형을 일으키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혈관을 통해서 혹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랑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안 좋은 그 유해균이 많은 장 안에 유해균이 많은 것만으로도 뇌 안에 신경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경 가소성 통증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원인이 없어서 아픈 통증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사를 할 때는 원인이 없는데요. 이런 안에서는 신경을 억제하는 시스템, 스트레스 시스템, 장뇌축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